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32강전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시 상위 랭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위 랭커들이 대진 추첨식에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붙이고 하위 랭커들이 자신이 어디를 갈지 선택했던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위 랭커들이 좀 자신 있는 선수들을 찾아가면서 하위 랭커들의 반란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위 랭커들이 역시 상위 랭커가 괜히 된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위 랭커와 또 좀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이 하위 랭커 간의 대결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굉장히 파란이 일었던 이변이 있었잖아요. 네. 몇 번은 있었죠. 뭐 지금까지 김기용 선수가 박진솔 선수를 꺾기도 했고 뭐 박정훈 선수의 승리도 있었고 몇 번의 이 파란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랭킹 차이가 상당합니다. 김영우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인데 4위와 70위의 대결. 이 대결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두 선수의 기풍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국에 앞서 먼저 대회 정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바둑TV배 마스터스입니다. 자, 우승자에게는 3천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지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2강 토너먼트가 대진 진영식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회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주목을 끌었고요. 대국 규정도 독특합니다. 피셔 룰인데 각자 30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지는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시간 누적 방식입니다. 선수들이 직접 완성한 32강 대진표입니다. 16강에 이제 별로 자리가 남아있지 않네요. 네, 거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2강전 경기들이 설레이는 이유는 가장 우측에 보시면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김지석, 김명훈, 조한승, 박정환 이런 상위 랭커 간의 격돌이 아직은 남아있는 채 오늘은 김영우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만나서 홍기표 선수의 상대를 가리게 됩니다. 32강전 뒤쪽으로 치닫을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매치업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신민준 선수와 김영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두 선수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신민준 선수는 최근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 반면 김영우 선수는 요즘 좀 소식이 뜸해요. 네, 최근에 있었던 뭐 몽백카페나 아니면 다른 대회, 그 신예기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대국수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민준 선수에 비해서는 실전 대국 기회가 조금 적었고요. 김영우 선수가 그래도 지금까지 바둑 리거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약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강자들에게도 한 칼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이고 뭐 과거에는 세계대회 8강까지 갔던 그런 경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자, 박정상 해설위원께서 이 두 선수는 좀 대조적인 기풍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두 선수 모두 물과 물인데요. 바둑 기풍은 신민준 선수는 좀 불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고 끊어가고 치열하게 두는 그런 스타일이고 김영우 선수는 성격도 물이고 바둑도 물이고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두텁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기풍이 굉장히 상반되는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김영우 선수의 대결 지금 함께 하시죠. 김영우 선수와 신민준 선수 두 선수가 굉장히 입단을 한 지 오래 지났는데요. 첫 대결이네요. 네, 후배인 신민준 선수가 2012년 입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는 지금까지는 만남이 없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랭킹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커리어 면에서도 신민준 선수가 김용우 선수를 압도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2019년에만 KBS 바둑왕전과 그리고 글로비스대 세계 신예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오늘 12번째 경기입니다. 김영우 8단의 모습이 보이고요. 신민준 구단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대국 개시 시작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착석을 했고요. 김영우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김영우 8단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른 본선 무대 후회 없는 바둑을 두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평소에는 저런 제스처를 절대 안 하는 선수인데 네, 담당 PD가 시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본인의 별명을 바둑의 미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불리우는 별명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적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보자면요. 본인의 인기도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멘탈은 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겸손한 건지 아니면 냉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도를 1점밖에 주질 않았고요. 멘탈 면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확실히 이 선수의 바둑이 어디로 치우친 바둑이 아니라 균형 잡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감각 끝내기 형세 판단에서 동일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바둑을 구사를 하는 김영우 8단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김영우 선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는 좀 보고 있어서 좀 어색하진 않은데요. 반갑네요. 자, 이에 맞서는 신민준 9단입니다. 신민준 9단 하면 연승전의 사나이죠. 네. 이건 어떤 춤일까요? 글쎄요. 일단 본인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게 얼굴에도 나타났는데 역시나 뭐 담당 PD 내지는 AD의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본인이 이제 연승전의 사나이라고 한 것은 농심배 6연승이 워낙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적었고 본인 스스로 점수를 굉장히 좋게 줬어요.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라면 인기도에 만점을 줬습니다.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 건방지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혹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선수는 평소에 아주 겸손함을 보여주는 선수이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대회에 임하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도 이 인기도를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평소 이 바둑 팬들이 정말 또 사랑하는 기사 중 한 명입니다. 네, 일단 시절부터 신진서 구단과 함께 양신으로 불리었고 두 선수가 그 기대대로 성장을 해서 현재 한국 랭킹 2위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국 개시 선언과 함께 오늘 32강전 12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불의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가 오늘 100번으로 출발을 합니다. 원래 흑번일 때 좀 더 불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민준 구단하면 좀 타이트하게 두는 선수니까 그런 면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신민준 선수가 입단할 당시만 해도 물의 기풍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게 두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확실히 그 유명한 일화죠. 이세돌 구단에게 좀 바둑을 배우면서 그때부터 기풍이 좀 더 격렬하게 변하고 그 이후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프로 기사가 된 이후에 여러 번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창호 구단만 해도 그 어린 시절에는 아주 장기전으로만 그렇게 두어가는 그런 기풍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약간 그때보단 치열해졌다라는 평가가 있고 많은 기사들이 기풍 변화를 겪곤 합니다. 박영훈 구단도 대표적이고요. 박영훈 구단도 기풍이 좀 변했을까요? 입단 직후에는 정말 다신 없을 아주 짠돌이 기풍이었는데 네. 두텁게 두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그런 기풍으로 좀 변모했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은 어떠신가요? 입단 초기와 현재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많이 변했나요? 글쎄요, 요즘 대국을 잘 안 해가지고요. 제 변화를 제 스스로가 느낀 지가 좀 오래됐는데 크게는 저는 변화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우 8단도 제가 연구생 시절에도 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영우 8단의 기풍도 연구생 시절과 지금과 비교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또 바둑TV를 시청한 시청자라면 김영우 8단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사실 왕년에 정말 소위 말해서 날렸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바둑리그 팀 중에 이제 영남일보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3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 어떤 주역 선수였고요.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계대회 LG배 8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8강에서 아쉽게 구리구단에게 패했었고요. 방송은 공적인 영역인데 자꾸 사적인 영역을 끄집어내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가 너무나도 저는 기억이 선명한 것이 제주도에서 대국을 치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김영우 8단이 그 대국을 지고 서울에 술자리로 찾아왔어요. 캐리어 끌고. 아, 그 당일에요? 네,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그날의 아쉬움을 달랬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좀 아팠던 패배였겠죠. 그렇죠. 사실 세계대 8강이라는 그 기회는 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시 김영우 8단이 20대 초반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좀 날린 그런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김영우 선수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한 인터뷰에서 이 선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근황이 뜸하다 싶을 때면 대어를 잡고 뉴스 메인을 장식하는 선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역시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전에 바둑리거로 활약을 할 때에도 대부분이 자신보다 높은 랭커와 대국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바둑리그에서 이 선수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팀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죠. 네. 자, 그런 만큼 신민준 선수도 오늘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바둑 TV 매 32강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 상대 대국자가 방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김영우 선수도 강자들 연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민준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대입니다. 오늘은 벌써 6번째 수가 진행이 되었는데도 3-3 침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3-3 침입도 나오지 않았고 치열하게 둘 때는 이제 여기를 붙이는 타이트한 수법도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이 수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자, 한국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신민준 구단.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5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몽백카페 통합 예선에서도 정말 그 통합 예선 성적이 특히 남자조가 좀 처참했는데요. 한 줄기 희망으로 신민준 구단이 유일하게 남자조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도 신민준 구단이 뭐 중국 선수들 연파하면서 순텅이, 간스양 이런 선수를 연파하면서 본선에 합류를 해서 또 사실 뭐 이번 성적은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성적이고 더 우리나라 선수들 뭐 전체가 다 같이 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또 소수 정예가 싸운 한국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몽백카페에서도 그런 본선에서의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또 특히 기대가 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신민준 구단은 짝수해보다는 특히 홀수의 성적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그건 몰랐네요. 자, 농심배가 신민준 선수의 가장 인상적인 커리어인데 네. 당시가 2017년이었고요. 네. 또 올해 2019년에는 올해 초에 박정환 구단을 꺾고 KBS 바둑왕전 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네. 점집에 다녀오신 거죠? 네. 너무 끼워 맞췄나요?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뭐 기사들이 뭐 짝수에 홀수에뿐만이 아니라 인연이 있는 기전도 있고 왠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초읽기인데 이 대회에서는 좀 성적이 부진하고 저 대회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커리어를 쌓아가고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꼭 신민준 구단에게 직접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신민준 구단과 김영우 8단이 만났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벌써 반팔 차림이에요. 네. 사실 뭐 밖에서 반팔은 크게 어색하지 않지만 스튜디오는 조금 춥기 때문에 선수들이 긴팔을 많이 착용을 하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반팔이고요. 일단 상변에서 김영우 선수가 먼저 뭔가를 시도는 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두어지는 수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백도 대처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 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데를 붙이고 젖히면 이렇게 3-3을 들어가는 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 타이트한 수법들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쉽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대처라면 여기 붙이는 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붙이고 그냥 이렇게 틀어 맞고요. 네. 단수 칠 때 이어서 넘어가면 부분적으로는 흑도 실리가 돋보입니다만 초반에 2선으로 기었기 때문에 백이 다른 큰 곳을 향해서
큰 불만은 없고, 특히나 나중에 이쪽 부분에 백돌이 이렇게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막는다면 여기를 나와 끊는, 그래서 이쪽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이런 수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웬만한 경우에는 흙이 이어야 되고, 이것은 되게 장점입니다. 또 후속 수단이 남아 있군요. 네, 그래서 그냥 쉽게 간명하게 처리한다 싶으면 이 수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키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길로 가자 하면 뭐 이런 장면에서 이런 데 두는 선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하나 붙이고 앞서 말씀드린 여기 3-3을 들어가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 수법의 의미는 여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끼우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좀 더 좋은 자세로 이 바깥쪽을 두텁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흙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내려선다면 그때 여기를 틀어 막아서 만약 똑같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이제 흙이 망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진행해서 지금 이수와 이수 교환이에요. 그렇네요. 네, 이거는 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붙이고 3-3을 들어가면 뭐 흙도 반발을 하고 이런 진행이 몇 차례 프로 실전에서도 있었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다음 수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을 빼는 건 흙이 한 칸 띄어는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을까요? 요즘은 정말 웬만한 수법이 다 네. 함부로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 뭐 이런 데를 두거나 이런 데를 두거나 이런 수가 예전의 상식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인데 최근에는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역시, 선택을 하네요. 그 선택을 하네요. 김영호 팔단도 기세로는 여기를 뛰어나올 것 같고요. 신민준 구단의 구상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계속 싸울 생각인지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다시 손을 돌려서 전단을 구할지 뭐 이런 데 다가서는 것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수법이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좀 더 파고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 기풍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초반에 아주 발빠르게 두는 선수와 초반에 아주 두텁게 두는 선수, 이런 특징인 선수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AI 시대에 AI가 추천하는 것을 곁들여서 포석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 너무 일방적인 그런 방향으로는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풍의 색깔도 좀 옅어진 느낌도 있어요. 네, 뭐 중반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은 강수를 선택한 선수와 타협을 선택한 선수가 분명 뭐 존재합니다만 네. 조금씩 좀 비슷해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단지 비슷해졌다고 해서 단순해진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바둑을 두는 스타일은 비슷해졌는데 그 수법이 너무 다양해져서요. 변화의 폭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 붙이는 수 아니면 여기 한 칸 띄는 수일 것 같은데요. 한 칸을 띄어가네요. 일단 일관대로 두었고요. 저는 이 다음 신민준 선수의 구상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3-3 쪽인가요? 지금 물어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응수타진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를 막으면 백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여기를 젖혀서 받을 때 이쪽을 뛰어나오면 나중에 여기 호구로 붙이는 수가 우상 쪽을 넘어가는 것과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이쪽을 붙이는 걸 맛보기로 해서 꽤 탄력적인 형태가 되고요. 이 자세면 이미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흙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늘어서 선택하기에도 들여다보고 이을 때 넘어가면 이것도 백이 뭔가 애초에 다가 선수가 아주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럴듯해요. 네, 안성맞춤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이 빈삼각밖에 없는데요. 이 다음 수까지는 봐야 확실한 작전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영우 팔단은 움직임이 꽤 많은 편인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움직임이 많네요. 저희가 32강전 벌써 꽤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김영우 선수처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또 대국에 임하는 선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약간 옛날에 저런 제스처를 하는 그런 선배들이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 바둑 배울 때는 손이 보통 어린이들은 빨리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손이 빨리 나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이제 사모님들께서 팔짱 끼고 대국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쵸, 손을 좀 이렇게 가둘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단 0. 몇 초라도 늦추는 거죠. 그래서 대국 내내 팔짱 끼고 노타임으로 뒀던 뭐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아, 팔짱을 끼고 노타임으로요. 네, 뭐 어릴 땐 주체가 안 되니까요. 선생님의 처방이 약효가 없었네요. 확실히 그 어린이 대회를 가보면 전국 대회이고 전국에서 내로라는 그런 강자들이 많이 출전하는 어린이 대회도 대부분이 굉장히 급하게 빨리빨리 두는 경우를 저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이 손이 주체가 안 됐던 시절이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선수의 승자는 이제 16강전에서 홍기표 팔단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김영우 선수가 반대쪽에서 막았어요. 막았어요. 약간 의외의 선택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손이 바로 나오네요. 거기를 흙이 막는 순간 백이 이쪽을 살려 나오면서 부분적인 전투가 이어지는 것은 뭐 너무나도 필연적인 그런 흐름인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전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이쪽을 붙이고 나오면서 이 두 점 쪽이 당장은 크게 공격받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고 나온 자세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일단은 이쪽 모양만 보면 괜찮죠. 양쪽을 나누면서 흙이 이렇게 돌파해 나오는 자세는 괜찮습니다. 백도 먼저 이쪽에 대한 어떤 반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한 칸으로 아마 신민준 선수가 이런 마늘모 행마도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자세는 저는 흙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호구 쳐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하는 그런 수도 남아있고, 자체적으로도 여차하면 백이 여기를 두고 나서 이 여기를 갖다 붙이면 흙 모양이 좀 많이 구겨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이런데 호구 모양 급소 갖다가는 여기를 늘고 나오고 이쪽을 끊어서 네. 흑돌이 끊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통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걸 백이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흑의 이쪽 형태는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음 한 수로 오늘 바둑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네. 한 칸을 뛰는 수가 일감이긴 한데 한 칸 뛰는 수 이후에 후속 수단이 없다면 오히려 흑에게 좋은 자세로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붙인다거나 해서 좀 봉쇄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요. 네.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수를 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자리인가요? 저는 그랬는데요. 네.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고개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좀 만만치 않은 선택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일단 당장 여기가 흙이 꽤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수를 좀 흙이 둘 것 같은 예상도에서 제외시켜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선택을 했는데 막상 다음이 좀 할 게 많습니다. 백이 생각할 게 여기 뛰는 게 나은지 이수가 나은지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붙이는 수가 나은지 이런 거를 좀 다 판단을 해야 돼서 좀 고개를 갸웃하면서 막상 만만치 않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자, 앞서 짚어주셨던 이 백의 입구자를 만약 선택을 한다면요. 네.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김영우 팔단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를 나오고 젖혀서 백이 끊었을 때 이 싸움이 과연 누가 유리한지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누가 유리할까요? 이게 한눈으로 봐서는 지금 좀 어렵긴 한데요. 흑도 백도 탄력이 있는 형태 같아요. 네. 그리고 잘못 잡았을 때는 흑이 백도를 잡고도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백이 지금 바깥쪽에서 한 수만 늦춰도 잡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곳을 타이트하게 틀어 막게 됩니다. 막상 또 막는 수가 만만치는 않네요.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이제는 백이 한 수 빠르기 때문에 흑이 바깥쪽을 노려야 되고, 그런데 바깥쪽을 노리다 보면 백이 이쪽 수상전을 들어갔을 때 백이 한 수 빠르고요. 흑이 약간 무리 같네요. 바깥쪽으로 수상전을 하든 상변에서 수상전을 하든 지금은 어느 쪽도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이었습니다. 네. 흑이 그 싸움이 안 된다고 본다면 여기를 둘 때 흑도 피해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입구차로 비켜갈까요? 그럼 백이 뭐 이런 날짜 덮어 씌우고 이런 그림도 있고요. 실전의 선택도 그곳이었습니다. 흑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밀어가는 자세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요. 네, 항상 일단 좋은 수법이 좋은 자세가 있을 때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고 안 될 때 이제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김영호 팔단도 일단 이 그림을 먼저 그려볼 겁니다. 신민준 선수가 한번 상대를 쳐다봤습니다. 응시를 했는데요. 밀어 올리는 게 조금 떨릴 때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쳐다볼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수 생각해 봤어? 라고 한번 쳐다봤을 수도 있고요. 네, 과연 들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눈빛이었는데요. 네. 평소에는 정말 순둥이 같은 그런 성격인데요. 이 또래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한국 바둑계에서 활약하는 그런 선수들 중에 신민준 구단 또래가 많은데 평소에는 순둥이인데 바둑판에서만큼은 그렇게 타이트할 수가 없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함께 항상 또 거론이 되는 이 신진서 선수도 있잖아요. 네. 이 두 선수가 바둑판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좀 상반된 느낌이 있어요. 어떤가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신민준 선수는 좀 순둥순둥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신진서 선수는 좀 더 날카로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거든요. 어떤가요? 바둑판을 벗어나서요? 아니면 아니요, 바둑판 앞에서요. 앞에서요? 네. 대국 중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나요? 가까이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신민준 구단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예전에 뭐 이세돌 구단이나 이런 네. 날카로움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신진서 구단도 확실히 두 선수를 비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진서 구단 쪽이 대국할 때 그 기운은 좀 더 네. 날카롭고 이런 느낌이고 신민준 구단이 좀 더 온화한 그런 느낌을 풍기긴 합니다. 이번 바둑TV배 32강전 저희가 지명식에서 선수들이 직접 자신의 자리 선택을 했잖아요. 네.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와 정말 멀리 있는 자리에 이름을 붙였어요. 일단 지금까지 그 신진서 구단을 만나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상대 전적이나 최근의 전적 이런 걸 봤을 때는 신민준 구단 입장에서는 신진서 구단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네케일이 박정환 구단도 올해 초에 있었던 KBS 바둑왕제 결승전에서 번기 승부에서 꺾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예 피했네요. 드디어 기풍이 좀 드러납니다. 물과 같은 선택일까요? 네, 지금 여기 선택을 하면 이미 모양이 좀 안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택을 했을 때는 백이 여기를 붙이면
또 이쪽과 이쪽 맞보기가 됐을 때 흙이 이쪽을 받으면 이런 데 받아야 되고 이게 모양이 좀 똘똘 뭉쳐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전에 김영호 팔단이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상변 쪽 넘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좀 유연한 느낌이 들어요. 네. 상당히 유연한 대처를 했는데 근데 이 흐름이라면 신민준 구단도 불만은 없습니다. 백은 이 중앙을 막아두어야 할까요? 지금 제가 그쪽을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일감은 저는 이제 한 칸이나 뭐 이런 수가 떠오르고요. 왜냐하면 이쪽을 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계속 나온다면 그때 여기를 틀어 막아서 자연스럽게 두텀을 쌓아가는 이런 자세가 좋아 보이고요. 아마 여기 한 칸을 뛴다면 김영호 팔단도 지금 여기를 두는 선택이나 아니면 이 선수 기풍으로 봐서는 이런 데 막는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여기를 막고 뭐 이런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를 백은 막거나 혹은 여기를 다가서거나 이런 흐름을 그려봅니다. 일단은 대놓고 비껴왔습니다. 맞불 작전을 놓지 않았어요. 백이 이 상변 쪽에 막아두는 자리는 한 수 더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 자리일까요? 여기요. 네. 뭐 당장 막아도 충분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치받고 나서 여기를 치받고 흙이 받을 때 이쪽을 다가서면 계속 상변에 있는 흙도를 공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수도 두터운 수입니다. 뭔가 느낌은 여기를 두는 수는 가장 무난한 그런 선택일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지금 계속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신민준 구단의 기풍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좀 더 타이트한 수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감은 다른 길을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도 괜찮네요. 이 수를 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치받고 나서 공격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 저는 여기만 막아도 부분적으로는 흙이 너무 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김영우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32강전입니다.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신민준 구단과 김영우 8단의 첫 대결입니다.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좀 온건한 선택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를 혹으로 붙여서 당장 한 점을 내려서서 살려 나오는 것과 이쪽 부분 갖다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흙이 만약 귀 쪽에서 응수를 한다면 바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나요? 바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막고 나서 그 다음에 호구 치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흙돌이 가볍기 때문에 좀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수 충분히 선택 가능합니다. 네. 자, 만약 이것이 백의 의도라고 한다면 네. 흙도 좀 이에 반하는 결과를 찾고 싶거든요. 만약 이제 반대로 선택을 한다면 이제 이쪽 선택이 될 텐데 여기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자리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두면 신민준 구단 입장에서는 좀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림은 흙이 여기를 막거나 아니면 흙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이 장면에서 먼저 여기를 다가서서 다음에 덮어 씌우는 것과 거기가 좋습니다. 덮어 씌우는 것과 여기를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백이 나오면 그때 여기를 막는
이 진행을 지금 김영우 팔단이 그려보고 있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그냥 이쪽 두 점은 가볍게 보고 발빠르게 두 칸 벌려서 흑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밌습니다. 김영우 팔단이 여기 한 점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도망치면 그때 여기를 맞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또 신민중 구단 입장에서는 좀 내키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의도대로 가지 않죠. 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김영우 팔단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 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을 흑이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웠을 때 여기서 파생되는 변화, 이게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김영우 선수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평소 좀 스타일이 장고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속기형에 좀 가까울까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장고도 그렇게 속기도 아닌데 이미지는 약간 장고 쪽 그리고 장기전 쪽 그렇죠. 네. 지금은 선택을 좀 빨리 했습니다. 자, 씌워갔습니다. 서로 완전 기세죠. 지금 이 한 점이 잡히면 흑이 좋고 살려 나와서 흑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으면 백이 좋은데 두 선수가 이수나 이수에서 지금 한 1분도 채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기세 충돌입니다. 백도 이 101점을 바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 왜냐하면 여기를 막히면 네. 흑이 자세가 워낙 좋고요. 지금 백돌이 여기 없다고 보시면 그래도 흑의 형태에서 어떤 어색함은 나오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교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백도 뭔가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자, 신민중 구단 지금 움직이는 수단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감으로 떠오른 수는 나와서 끊는 수인데 나와서 끊었을 때는 흑이 좀 더 버틴다면 이제 중앙 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쉽게 둔다고 해서 이쪽을 네. 늘고 이렇게 백이 돌파를 했을 때도 사실 이게 누가 잘 되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음에 흑이 이쪽을 호구나 이어서 두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흑이 이쪽을 두텁게 처리할 수 있다면 신민준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요. 그렇다면 이 한 점을 움직이게 된다면 반드시 살려야 하는 건가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더 치열하게 타이트하게 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두고 이쪽을 민 다음에 늘면 여기 날일자를 가서 다음에 젖히는 반격과 넘어가는 걸 맛보기로 하는 그런 수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를 먼저 갖다 붙여서 다음 호구 모양으로 탈출하는 자세와 이쪽을 젖혀서 끊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을 젖히고 끊는 네. 이런 타이트한 싸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백으로서도 검토해야 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신민중 구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한 두세 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은 지금 장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김영우 선수가 또 부채를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기사들이 또 여름이 되면 대국 중에 부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뭐 아주 사랑받는 그런 아이템이죠. 특히 어린 시절에는 그 부채 위에 쓰여진 휘호 있잖아요. 네. 그것에 따라서 고르는 재미도 있고 또 모으는 취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채 좋아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어떤 걸 좋아했을까요? 또 이제 많이 기사들이 휴대하는 부채가 뭐 조치훈 구단이나 네. 뭐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도 있고 후지사 슈코 구단, 뭐 사카다이오 구단. 그 일본 기업 본원에 가면 매장에서 판매하거든요. 네. 꼭 누가 일본 가면 부탁하고 뭐 맞아요.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한국 기사들의 부채도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부채 인기 많아요. 그리고 한국 부채에도 조치훈 구단도 있고요. 네. 뭐 이창호 구단도 있고. 보통 이 프로 입단을 한 이후에 이 휘호하는 연습을 하지 않나요? 그 이제 기사들마다 다른데요. 네. 몇몇 제 또래 기사들은 같이 배운 적은 있는데
다들 좀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 해서 반성하겠습니다. 선배 기사들 보면 정말 물 흐르는 듯한 그런 휘호를 하는 그런 선배들이 많죠. 제 또래 기사들 중에는 저는 최천환 구단이 좀 잘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가 보는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같은 그냥 무지한 일반인이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좀 화려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또 이 김인 구단의 휘호가 굉장히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김인 구단의 휘호는 제가 직접 이렇게 쓰시는 걸 본 적은 없고 그 부채에 휘호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멋있죠. 그럼 또 최근에는 따로 이렇게 수업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제가 그 수업을 했던 게 한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때 한국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 기사를 이렇게 불러서 기원해서 한국 기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상변에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지금 이쪽 부근에 당장은 만만치 않았잖아요. 싸움을 걸어가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를 끼운 수가 백돌이 여기에 한번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수이고요. 원래는 부분적인 싸움에서는 이렇게 두고 축으로 잡고 흑이 중앙을 밀고 나오면 백이 좀 엷은 싸움이 돼야 하는데 이쪽 부분에선 손해봤지만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상변 쪽 싸움을 할 때는 백의 근거 확보에 좀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싸움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점을 잡는 것 이외에 흑의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선택을 했을 때가 딱 그 신민준 구단이 우변 쪽에 노림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선택대로 갔을 때 원래는 이쪽에 백이 미생일 수도 있어서 이 진행을 백이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시킨 다음에 여기를 실전처럼 끼웠다면 흑은 당연히 한 점을 잡고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점을 잡으면 이쪽 상변에서 싸움을 걸어가고 한 점을 포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리고 여기를 벌리면 이제는 여기 나와 끊는 걸 노리겠다는 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상변의 결과에 따라 또 우변의 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군요. 네. 신민준 구단 일단은 경쾌한 스텝으로 지금 선택을 했고요. 김영우 팔단의 선택입니다. 애매합니다. 지금 장고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쪽 선택을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일단 이쪽 있는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된 다음에 우변 쪽이 얼마나 통렬할지 이제는 아까랑은 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 좀 더 좋은 변화가 없을지 그런 걸 그려보게 됩니다. 네. 아예 응수를 하지 않는 쪽입니다. 저는 정말 의외이고요. 약간 그 천재형의 향기가 묻어나는 네. 그런 수법인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잡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다 남겨둔 채 붙이는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뒤로 받으면 늘고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쪽 있는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면 이제는 네. 아까랑은 달리 흑이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 뽑고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영우 선수가 그리는 그림, 바로 이 그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신민준 선수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선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또 반대로 이제 이쪽을 틀어막고 이런 식으로 이으면 당장이 될지 나중에 될지 흑이 여기 끊어서 이제는 이 한 점을 버리고 선택을 했을 때 여기 교환이 흑이 누가 봐도 이득입니다. 이 흑의 두수와 이 백의 두수는 흑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은 3-3으로 막았고요. 늘면 좀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아마 내려서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흑이 손을 뺐을 때 좀 더 상대를 압박하는 자세가 괜찮아요.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민준 선수는 이런 진행이 되어도 불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쪽을 막는 손길에서는 거침없었습니다. 자, 김영우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히려 신민준 선수가 더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네. 자, 크게 다음 수는 여기 느는 수가 100% 확실하고요. 다음 이제 100이 있는 것과 여기 느는 것이 있는데 어떠할지. 100도 안 받으면 여기 끊어지니까 받는 네. 것은 필수입니다. 아니면 여기 밀어가는 수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밀고 젖히면 여기를 이어서 여기 한 칸을 띄면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이쪽을 노리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평범한 수를 찾는다면 역시 늘거나 있는 수가 떠오릅니다. 네. 신민준 선수의 다음 선택을 보면 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네, 오늘 신민준 구단은 평소보다 무난합니다. 타이트한 기풍이라고 말씀드린 제가 좀 민망해지네요. 머쓱한데요. 네. 몇 번 방송에서 이 신민준 구단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민준 구단을 처음 본 게 입단 직전에 연구생 시절이죠. 신민준 구단이 통합 예선에서 그 아마추어 선배들과 경쟁을 해서 그걸 뚫어냈고 네. 프로 기사들이 참가하는 그 세계 대회 통합 예선, 뭐 LG배나 삼성화재배 같은 그 통합 예선에 참가를 해서 제 옆에서 대구를 했거든요. 그때 송태곤 구단과 대구를 했었는데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당시 나이가 2012년 아니면 2011년이니까 얼마나 어렸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그 나이 때 신민준 구단이 너무 침착하게 두다가 그때는 지금보다 실력이 현저히 약했기 때문에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불리한 와중에도 계속 참기만 하다 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풍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쪽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격렬하게 변해서 좀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예전의 기풍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수순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요. 어찌되었든 김영우 선수는 본인의 의도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 끊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면 결국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싸움이 진행이 될 때 이 흑의 두수와 백의 두수는 여기가 이제 빵따냄 자세가 되면서 백이 두터운데 흑이 좀 손해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은 반드시 우변에 한 수를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건가요? 최소한 한 수 이상의 가치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나 여기 백돌이 이렇게 두터워진 마당에는 백이 아까처럼 나와서 끊는 것도 있지만 정말 무난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달리고 다음에 여기 붙이고 느는 걸 보고 젖히는 반격을 본다면 안에서 살기만 해도 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네. 왠지 한 수를 더 투자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아, 그냥 집인가요? 네. 그건 안 되겠죠? 그 자유죠. 네. 그 뒷감당을 하면 됩니다. 네. 거의 여기 둘 것 같은데요. 여기가 백이 이렇게 두터워진 마당에 이쪽 부분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르는 선택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의 선택이 사실 서로 간에 좀 과감한 것은 특히 신민준 구단이 어떤 자신감이 보이는 것은 쉬운 선택에 상대가 원하는 선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그대로 이행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네. 그것은 편하게 갔을 때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 형세 판단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김영우 선수 한 수 투자를 합니다. 좀 더 욕심을 냈어요. 이렇게 누르는 게 좀 더 뒷맛도 좋고 깔끔한데 조금이라도 모양을 더 넓혀 갔고요. 대신에 이제 백이 여기 침입했을 때는 뭐 여기 날일자나 약간 뒷맛 나쁜 것은 남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AI 그래프는 그래도 백이 좀 편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신민준 구단의 저 형세 판단에 의한 선택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박정상 구단이라면 흑과 백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저 AI 승부 예측이 없다면 제가 그리고 흙을 들고 두고 있다면 네. 초반은 그냥 만만치 않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부분에서는 김영우 선수가 원하는 대로 쫙쫙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맛 나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이 좀 불안하네요. 제가 흙이라면 상대가 여기 들어올 때가 가장 불안합니다. 백이 침입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 자리일까요? 일단 넘어가는 게 일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여길 치받고 막으면 또 눌러서 다음에 흙이 이제 여기를 젖혀 있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교환만으로 백이 꽤나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는 게 조금 싫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평범하게 둔다면 뭐 이런 데 가는 게 일감입니다. 이쪽에 벽을 바탕으로 좌변을 향할지 아니면 이쪽을 향할지 둘 다 가능한 선택입니다. 손은 들어가는 쪽으로 갔는데요. 한 발 아래입니다. 이수는 정말 안 놀랄 수가 없는 수구나. 이수는 이수의 저는 의도가 궁금한데요. 일단 붙이면 끼워서 이게 된다고 보는 건데요. 끼우거나 이쪽을 끼울 수도 있고요. 이쪽을 끼워서 끊으면 여길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아예 그냥 이렇게 이어버려서 우측이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정말 놀라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네. 자, 김영우 선수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일단 저수를 예상할 수는 없죠. 네. 바둑의 신이 아닌 이상 상대가 저수를 생각하고 있다 해서 방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AI는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별로 좋은 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흙의 일감은 이 붙이는 자리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다른 수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네, 좀 놀라운 수가 나와서요. 붙일 때 이쪽을 끼우면 흙은 위로 단수를 치고 지금도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백이 안 되죠. 이건 이미 백이 여기 단수 쳐도 뒤에서부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돌려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패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곤란하고요. 그럼 이쪽을 끼우는 것은 이제 여기를 두고 있고 이렇게 둘 때 뭐 나가는 맛도 있고 그냥 흙이 쉽게 두더라도 백이 별로 얻은 게 있는지가 의문이고 여전히 이 3점 살려 나오는 뒷맛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마 여기를 두면 우측을 끼우고 아까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단수치든 여기를 둬서 따내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점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밀고 나와서 우측의 두터움을 활용하는 이 진행이 아마 신민준 구단의 구상일 것 같습니다. 자, 백이 우측에서 끼워간다면 흙에게는 이 방어하는 수단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그렇다면 이 붙여가는 수 이외에 다른 수는 없을까요? 지금 여기 붙이는 수 말고 다른 거 생각한다면 이제 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붙이는 것도 안 되고 이 수도 안 된다고 흙이 뭐 이런 데 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날일자를 주는 거. 근데 여기 이렇게 붙이고 나오면 단번에 돌파가 돼서요. 형태가 모두 무너지네요. 네. 그렇다면 역시 붙여가는 수 하나일까요? 정말 모든 변화를 다 보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수가 또 떠오르긴 하거든요. 이걸로 방어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방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먼저 밀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를 막는 순간 이 교환만으로 여기를 끊었을 때 흑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는 수에 대해서 흑도
중앙 쪽을 지켜야 되고요. 그때 여기를 이어서 4점을 잡는다면 이 정도라면 백도 만족할 수가 있죠. 네, 역시 붙이는 선택이고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대비책을 준비를 했을까요? 어떤 순간적인 번뜩임이 보이는 그런 천재적인 수법입니다. 정말 이수는 보기를 준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저수는 뭐 수읽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번뜩이는 착상이기 때문에 네. 정말 타고나야 둘 수 있는 그런 수일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생에나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생에 한번 드시죠. 네. 근데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수법이 나왔습니다. 일단 버리는 쪽이네요. 네. 근데 이 그림이라면 일단 그래도 신민중구단이 원하는 대로 됐죠. 잇고 끊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또 한 점을 잡고 백은 벌리고 이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 백은 이렇게 벌리든 아니면 3칸으로 벌리든 이 정도의 진행인데 신민중 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한 수가 나왔고 한 수 제대로 배웠습니다. 정말 그 비좁은 틈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네요. 네. 확실히 백이 부분적으로 좀 득을 봤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순나누기라는 것을 해보면요. 그냥 애초에 흙이 여기를 지켰을 때로 보시면 제가 숫자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밀고 흙이 젖혔는데 여기를 끊고 원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법이긴 한데요. 그때 흙이 잡지 않고 여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여기 단수 한 방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장문을 씌운 지금 이 형태대로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이 1에서 11까지의 숫자는 아무래도 100이 좀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AI도 100이 좀 포인트를 올렸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여기를 뒀을 때 흙에 대응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수 자체가 아주 날카로운 수로 상대의 패부를 찔러 들어갔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우 선수도 그 중에서 그래도 이 그림이 가장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김영우 8단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선수의 장점이고 본인 스스로도 멘탈 점수를 만점을 주지 않았습니까? 크게 타격 입은 모습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두 선수는 멘탈 만점 간의 대결인데요. 신민준 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본인 스스로 만점을 많이 줘가지고 네, 꼭 멘탈이 강하다고 이야기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실제로도 두 선수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요동을 치더라도 내면은 아주 고요한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오늘 두 선수가 또 승전곡을 선정을 해줬는데요. 오늘 박정상 구단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어린 선수들이 많이 대국을 했었을 때 제가 그 승전곡이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았잖아요. 네. 드디어 좀 아는 노래가 나와서 김영우 8단이 역시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조금 후배라는 네.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김영우 선수가 클릭비의 노래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노래인가요? 백전무패. 네. 네. 클릭비의 100점 무패. 본인이 이기면 이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마 이것도 바람일까요? 네. 한 번 더 지기 싫다는 거죠. 노래 제목에 네. 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신민준 선수가 선택한 이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곡은 혹시 아시나요? 모를 줄 알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릅니다. 요즘 또 홍민표 해설위원도 그렇고 이 선수들의 승전곡을 통해서 노래를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10대 선수들이 선택하는 승전곡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내공을 쌓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은 것이요. 이제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조한승 구단도 곧 대국이 있거든요. 네, 기대가 되고요. 아마 제가 아는 노래 하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김지석 구단도 김영우 8단 또래니까요.
제가 아는 노래를 틀어줄 그런 네. 그 선택할 확률이 높고요. 앞으로 나올 선수들이 좀 더 연차가 있으면서 한국 바둑계를 지탱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32강전 후반부에 정말 재미있는 매치업이 많아요. 네. 일단 누가 뭐래도 가장 빅매치는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그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원래는 이 박정환 구단과 대결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조한승 구단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렇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먼저 박정환 구단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사실 한국 랭킹 1, 2위 선수가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젊은 선수들이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두 노장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네,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무난하게 받아두었네요. 가장 평범한 수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렇게 젖혀서 흑도를 압박가는 것이 아주 기분 좋은 자세고 후속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흐름은 백이 좀 좋아 보입니다. 흐름도 좋은데 특별히 엷은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수월합니다. 그래도 후기 이 우변에 굉장히 많은 돌 투자를 했는데요. 네. 전부 집이라고 봐줘야 할까요? 아니면 좀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여지가 좀 많죠. 여기 들어가면 이 한 점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바로 갔습니다. 살며시 젖혔습니다. 네. 정말 프로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택지가 이런 곳입니다. 집으로도 한 10집 정도? 정확히는 9집짜리 끝내기를 두면서 상대를 공배를 두게끔 중앙으로 내몰고 그 다음에도 이제 후속 공격을 엿보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흑도 마음 같아서는 손 빼고 싶거든요. 손 빼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마늘모 두면 지금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너무 두터울까요? 잘못하다가는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데 밀면 젖혀서 다음이 잘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젖히면 끊어가고 네. 한 칸 띄어도 늘고 여기 너무 벽이 강해서 손 빼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형태입니다. 백은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의 선택인데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한 칸은 좀 빼고요. 네, 역시 한 칸은 여기를 띄고 같이 나올 때 이쪽으로 대역공을 해서 싸운다면, 그래서 이런 데 붙일 때 젖히고 이런 식으로 싸운다면 우측에 흙의 벽이 말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과 이수가 좀 유력했고요. 이렇게 역공하는 수도 사실 예전엔 잘 두지 않던 수법인데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의 의도라고 하면 앞서 이 흙이 한 칸 뛰는 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 좀 멀리 있는 게 낫다 이런 의미일까요? 나 100% 동감하고요. 여기 한 칸 띄고 한 칸 뛸 때 그때 대역공을 가하는 것이 흙이 이 벽을 살리는 길인데 대역공을 했을 때 아까처럼 백돌이 여기 바짝 있고 흙이 바짝 다가서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편이 백의 형태가 훨씬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사실 이 한 칸을 많이 선택하지는 않고요. 양걸침을 선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벽을 살리긴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수 이외에도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여기 33, 날일자 이런 수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33과 날일자는 이 벽을 살리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빼고 이 둘 중에 양걸침, 낮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후 어떤 변화도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백의 다음 수는 거의 95% 이쪽으로 붙여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고 붙이고 이쪽을 두고 있고 여기 날일자 가고 뭐 이런 진행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지금 배석은 아니고 다른 형태에서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길 둬야 된다라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여기를 갖다 붙이고 받을 때 이렇게 마늘모로 압박하는 이런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선택이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백이 그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여기도 넓고 여기도 대역공을 하면 잘하면 여기와 여기를 엮어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형태인데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두는 것은 이 백도를 빨리 좀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수보다 좀 더 공격적인 수가 나올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백의 공격이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흑이 좌변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좌변 선택하면 무난하긴 한데요. 네. 여기 덮어 씌우는 게 백도 참 기분 좋은 자리라서요. 네. 흑이 바둑이 유리하다면 뭐 이런 선택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약간 흐름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하변이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아, 네. 역시 움직이네요. 어딜까요? 왠지 신민중 구단의 기풍으로도 여기 붙이고 이 선택 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이 선택보다는 뭐 이런 데를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다가서는 싸움을 그려보거나 그쪽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양이 가장 두려운 게 항상 백은 나와 끊기는 약점이 있잖아요. 네. 이게 항상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신경 쓰이죠. 네. 신경 쓰이면 여기 선택하시겠네요. 여기 두면 안전하고요. 근데 당장은 백도 뭐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 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백이 여기 마늘모 두면 언제든지 살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끊는 역습 흑도 좀 두렵기 때문에 백이 어딘가 뒀을 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두거나 아니면 이런 데 다가섰을 때 흑이 당장 나와 끊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네. 자, 불과 물이 만났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신민준 선수가 딱히 불이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그냥 물과 물이 만난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선택을 보여줄까요? 여기서 이제 불같은 선택이라면 이 수나 여기 다가서는 수가 될 거고요. 이 세 군데가 이제 불의 선택입니다. 물의 선택이라면 앞서 보여드린 이수, 뭐 이수까지는 몰라도 이 다음 수가 뭐 이런 데로 오거나 이 한 점을 좀 안정을 시키는 쪽으로 갔을 때 그건 물의 선택인데 지금은 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불의 선택이 불의 바둑도 불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름이 좀 그래요. 자, 백이 덮어 씌워가는 변화를 선택을 한다면 좀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세 칸의 흙이 비집고 나오는 수를 예측을 하고요. 그때 백이 또 이런 데 붙이고 좌변 쪽에 어느 정도는 활용이 됐기 때문에 밀거나 끊어서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붙이고 이런 싸움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됐을 때 뭐 흑은 여기를 밀어서 치받을 때 이렇게 치받고 싸워갈 수도 있고요. 다른 배석에서는 이런 그림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 배석은 좀 특수하게 흑이 우측에 벽이 있어서 또 상변 쪽은 흑이 넓어서 이게 누가 유리한지 일감으로는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도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의 선택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장면이고요. 지금 이쪽을 덮어씌우는 쪽이 아니라면 여기 다가서는 선택을 해서 밀고 나올 때 뭐 한 칸을 띄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상변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날일자보다는 좌변 쪽 먼저 다가서는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쪽을 흙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다 보면 백이 여기를 가르고 나가면서 상변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간 사용이라면 두 선수가 중반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거의 뭐 30초 봐도 둘 것 같아요. 거의 초읽기처럼 흘러가겠는데요. 네,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그런 바둑으로 흘러가겠고요. 그만큼 초반부터 신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김영우 팔단은 초반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다가 지금 네 미동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돌부처가 된 듯. 그 말 들었나요? 신민준 구단은 조금 제스처가 많아졌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선수들의 이 제스처가 형세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형세를 반영하는 선수도 있고 형세를 반대로 반영하는 선수도 있고 반대로 반영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네. 대국시에 좀 느낀 적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니면 순간적으로 좀 당했을 때 그럴 때 좀 제스처가 나오게 되고 정직한 편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이 부분에서 시간을 꽤 드립니다. 네. 그 세 가지 정도 선택 하나하나가 좀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선택을 한다면 흙이 한 칸 뛰어나오고 백은 이쪽 벌리고 이런 좀 타협이 되는 진행인데 이 진행은 왠지 신민준 구단이 좀 선택을 안 할 것 같고요. 이 변화라면 서로 갈 때까지 가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막으면 끊어서 흙은 여기에 호구 쳐서 중앙 쪽 약점과 여기 돌파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요. 당장은 이 진행이라면 백이 좀 무리로 보입니다. 네. 이제 와서 이런 데 있는 것은 흙이 끊어지는 수가 있더라도 일단 이쪽부터 먼저 건드리기 때문에 백이 약간 무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석에서는 이쪽을 잇고 돌파를 당하고 다시 이쪽을 다가서서 싸우는 것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이게 과연 어떨지. 우변의 흙의 배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쪽은 완전히 백이 초토화됐죠. 일감으로는 이렇게 되면 흙이 그래도 둘만해 보입니다. 기존에 좀 생각을 해두었던 수법이 있더라도 이 배석 때문에 좀 고민이 되겠어요. 네. 가장 안전하고 타이트하게 두는 수가 이 수일 것 같은데요. 안전하면서도 좀 자신의 형태를 단단하게 둔다면 아까 이 붙이는 교환 없이 그냥 한 칸보다는 붙이고 가만히 넣는 게 더 타이트한 아주 단단한 그런 선택이 되겠고요. 뭐 여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된다고 보고 나오고 찝나요? 뭐 이렇게 하거나 한 칸 띄거나 이런 선택이라면 좀 안정적으로 판을 운영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어느덧 신민준 구단의 생각 시간 이제 10분 아래로 떨어졌고요. 곧 있으면 꽤 호흡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그 대략적인 길이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뒤로는 비교적 좀 빠르게 불꽃 튀는 그런 접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김영호 팔단도 대비를 하겠죠. 지금 어느 길로 갈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하이 랭커가 상위 랭커를 잡는 흐름에서 몇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 랭커는 시간이 많고 상위 랭커는 시간에 쫓겨서 좀 실수를 크게 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뭐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신민준 구단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고개 절레절레가 아니고요. 네. 끄덕끄덕이었거든요. 네. 초반에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세를 잡아갔는데 네. 지금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요. 다시 절레절레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네. 쉽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신민준 구단의 이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갑조리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타작인데요. 최근에 천야회 선수를 꺾으면서 좋은 네. 흐름을 이어갔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선수들 상대로 신민준 구단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을 상대로도 몇 차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을 정도로 네. 한 반타작 정도의 상대전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민준 구단입니다. 특히 홀수의 성적이 좋거든요. 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씌었어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죠. 여기서 아까 그냥 붙인 수가 불안하다면 하나 밀고 나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미는 교환은 좀 아끼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냥 붙이는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밀고 붙이면 이 교환이 조금 아깝긴 한데요. 그냥 쓰나요? 아끼지 않네요. 네.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붙여갔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흙도 이제 아래쪽에서 붙이고 늘어서 이제 중앙 쪽이 베개 악수 교환으로 인해서 베개 형태는 단단해졌기 때문에 여기 붙이는 수를 두고 안에서 흙도 사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반격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반격이라고 한다면 이 베개 날일자 건너 붙이는 자리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여기를 건너 붙여도 여기 두고 이렇게 내려서서 싸움이 됐을 때 여기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 붙이고 일단 안정적인 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손 뺐어요. 과감합니다. 한 수 손을 빼도 이 흙이 사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신민준 구단 열받을 타이밍입니다. 과연 신민준 구단 어떻게 응수할까요? 다음 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